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 수학감소부장 과수 이제 2과목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모든 보장 방식 2과목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뭐가 보이죠? 처음에 딱 보이시는 건 한 페이지 분량의 표가 보입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 조금 보기 쉽지 않은 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이어지는 게 이론서 보셨잖아요. 그쵸? 조사 방법이 나오죠. 꽤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과목의 한 3분의 2는 조사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시기별 조사 종류 표는 사실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담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짝 갸웃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조사 방법.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보험금 산정하세요. 뭐 이거죠. 네. 근데 뭐 허전하지 않으세요? 우리 수학감소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수학감소 보장, 과수, 논, 밭작물, 뭐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수학감소를 베이스로 하는 다 보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조사 방법과 보험금 산정 가운데 우리 이 과목의 키는 수학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학량 산정 방법이 나와 있어야 돼요. 조사 방법에 녹여 있는 게 아니고 조사 방법은 공식을 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수학량 계산 방법, 계산식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보험금 산정은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중요한 내용을 사실 조사 방법이 이 내용인데 왜 안 실려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론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저 뒤로 넘어가면 부록이 중요한 게 많아요. 그중에 별표 9. 우리가 부록에 있는 내용을 강의에 다 녹여서 하기 때문에 부록을 별도로 다루지 않을 뿐이지 부록은 여러분이 부록이지 뭐 이게 아니라 친숙하셔야 됩니다. 계속. 자, 별표 9에 이 수학량 계산식들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품목별로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일부 그룹진 품목들별로 이렇게 같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 과목의 내용은 이렇게 조사해서요. 수학량을 별표 9대로 이렇게 수학량을 계산해서요. 피해율, 평, 수, 미, 평이잖아요. 수학량만 계산하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수학량 계산해서 피해율, 보험금 계산하세요. 이거예요. 얘만 알면 끝이죠. 뭐 평수, 미평에 얘만 알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목 강의에서 또 교재도 마찬가지고 이 과목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이 90%, 요거 한 10%. 네. 자, 그렇게 구성돼 있다, 이 과목이. 이번 강의는 과수, 우리 과수 품목이 과수 4종이 추가되면서 A, B, 그리고 C로 나눈다. 구분했죠? 이 A, B, C 어떻게 수학량을 계산하는지 제가 A하고 B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다. 거의 동일합니다. 수학량 산정 원리가. 그래서 추가됐지만 부담 가지실 거 전혀 없다. 10% 차이점이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더 편해요. 네. 그러면 A, B하고 C하고 수학량 산정 방법이 다른데 이번 강에서는 큰 틀, 큰 얼개 보고요. 수학량 산정 방법의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까닭, 수학전 착과수 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큰 틀, 개요만 한번 볼게요. 시기별 조사 종류표 논금원 이론서에는 ABC 구분 없이 그냥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보시기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A, B 그다음에 C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A, N, B.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대요. 그쵸?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죠. 맞대요. 그럼 이제 메인 조사, 본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본 조사, 수확량 조사죠, 뭐. 나중에 논밭작물 가시면 수확량 조사 외에 재파종, 재정식, 뭐 경작불능 이런 게 나오지만 과수는 그런 게 없어요. 과수 파트 적종, 과수, 과실 통틀어서 복분자 하나 경작불능 조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냥 바로 수확량 조사, 과실 손해보장이면 과실 손해조사 바로 나갑니다. 자, 메인 조사를 이제 하는데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무관한 수확량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조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착과수 조사입니다. 여러분, 착과수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적종을 거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죠. 그런데 이 착과수가 무슨 착과수이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사실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예요. 적과 종료 후에 달려있는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는 의미가 뭐죠? 기준 과실수를 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을 정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착과 감소 과실수. 예를 들어 우박이 일어났을 때 착과 피해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몇 퍼센트 손해봤지? 그때의 착과수는 전체 착과 피해 과실수잖아요. 똑같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착과수 하면 탁 여러분이 아 요거 뭐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앞에 웬만하면 수학 전 이걸 붙이는데 사실 뭐 논금원 이론서에는 없죠 이게. 네. 수학 전에 엄밀히 말하면 수학 전에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조사하래요. A하고 B 그룹은. 적과 종료 끝나고 조사를 하되 최초 수확 시기를 초과하지 말래요. 최초 수확 시기를 초과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죠? 수확 전에 하라는 얘기죠. 최초 수확하면 수확 개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이게 수확 전 착과수 조사인데 이 A, B 8품목에 다 실시합니다. 얘는 피해와 관계없이 조사하는 의무 조사예요. 마치 적과 후 착과수 조사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상관없이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조사. 얘를 다 같이 그냥 수확량 조사로 묶어 놓거든요.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근데 엄밀하게는 아직은 수확량 조사가 아닌 거죠. 사고랑 관계없어요. 사고 안 나도 무조건 조사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대요. 보장하는 재해, 자조화 또는 이 두 품목은 병충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로 전환되는 거죠. 굳이 구분을 하시라는 이유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의무조사. 그리고 그 쓰임도 오늘 볼 거예요. 자,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확량이죠, 량. 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조사한 건 뭐예요? 착과 수잖아요. 그죠? 수를 무게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제 수확량 조사로 전환됐어요. 수를 무게로 만들어야 돼요. 과중조사 해야죠. 과중조사.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일환성 쌍둥이 같은데 약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 즉 포, 복, 자, 만과 과수 4종의
수학감소 보장 과수에서의 첫 번째 차이. 과중조사 실시 여부입니다. A는 포복자만은 이제 수학량으로 바꿔야 되니까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수를 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과중이 필요한에 과중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얘 이름을 조사과중 또는 계당과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6회인지 7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복숭아 문제로 조사과중인데 평균과중도 제시하고 골라쓰기 과중을 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평균과중 어디서 들어보셨죠? 에이, 들어보셨잖아요. 평년 수학량 할 때 무사고인 경우 과거 수학량 조사 착과 수값 곱하기 평균과중. 네. 자두 빼고 그렇게 한다 말씀드렸죠. 네. 이땐 조사과중 또는 계당과중. 그러면 이제 수학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수학량은 사고 발생 안 하면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왜 조사해요? 돈 들여가지고. 그쵸? 무사고면.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는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량으로 바꾸기 위해 과중조사를 하는구나. 뭐만? 포복자만 A 그룹만. 그러면 B 그룹은 똑같이 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그냥 가입과중을 사용합니다. 적종하고 똑같아요. 가입할 때 계약사항이 딱 제시가 돼요. 200g 개당 뭐 이렇게. 조사가 없어요. 훨씬 편하잖아요. 뭐 용어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입과중 적종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적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카페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봐도 까먹고 나이 탓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TV 보시듯이 이거 재미없는 TV 이거 뭐하러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쓰고 제가 중요합니다 하는 거 입 밖으로 내서 발음하시고 귀로 듣고 강의 영상 이거 실제로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의 워털루 대학인가 어디서 나온 연구 데이터 자료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고 쓰고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60에서 70% 이상의 기억력이 향상된대요. 장기 기억이 그만큼 확실하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 까먹고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차이점. 얘들은 요거를 안 한다. 가입과중을 사용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단계에 와 있죠? 의무조사 했는데 사고 발생했어요. 포복자만은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돼서 수를 량으로 바꿔야 돼요. 과중조사 했어요. 과중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유사고란 얘기구나. 포복자만은. 과수사중은 가입과중을 적용했다는 말은 수가 량으로 바뀌는 거구나. 사고 발생했다는 거구나.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는 거구나. 됐죠? 네.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착과 수가 수학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수학전 착과량이 됐겠죠? 그렇죠? 수학전 착과 수가 량이 됐어요. 제가 곧 수학량인가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의무조사를 했더니 A든 B든 뭐 10,000개가 지금 조사가 된 시점이에요. 착과 수. 아무 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얘네는 그냥 10,000개 수학하고 마는 거예요. 끝. 량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했대요. 조사 과중이든 가입 과중이든 과중이 봤더니 개당 0.1kg이래요. 100g이래요. 개당. 자, 그러면 이제 착과 수가 착과 량으로 바뀌었어요. 1000kg이 지금 있는 거예요. 1000kg이.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0kg이 수학량이죠 뭐.
그럼 언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사고 발생해서 과중조사 했대잖아요. 이전에 수학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이 의무조사 그때도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전에 사고 발생했든 이후에 사고 발생했든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곧 수학량. 만약에 사고 발생했어요. 인제 손해본 과실수를 따져야죠. 손해본 과실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감수 과실수 적중해서 했잖아요. 그쵸? 근데 걔도 이제 량이 돼야 돼요. 수학량이니까. 착과량에서 수를 뺄 수는 없잖아요. 착과량 지금 현재 스코어 1000kg이 매달려 있는데 손해본 과실수를 조사해서 량으로 바꿨더니 예를 들어 뭐 200kg이래요. 그러면 800kg이 최종 수학량이구나. 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정리하면 A하고 B는 의무조사를 무조건 해둬요, 만개를. 유사군에 A는 과중조사로, B는 가입대 정해진 과중으로 이제 수학전 착과수를 착과량으로 만들어요. 왜? 결과적으로 우리는 량이 필요하니까 수학량이. 그래서 수학전 착과수가 수학전 착과량이 됐어요. 그 전에 사고가 있었다?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거 잠시 후에 볼게요. 그 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본 과실수, 감수 과실수를 양으로 바꿔서 차감해요? 그럼 800이 최종 수학량이네. 이게 A, B 8품목의 평수 미평, 피해율에 반영되는 최종 수학량 원리예요. 이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기초와 적중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 직전에도 수학량 조사, 수학 개시 후에도 수학량 조사라 돼 있지만 사실상 수학 직전에는 얘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 같은 수학량 조사지만 수학량의 기준을 조사하는 거예요. 기준. 그럼 수학 개시 후에는요. 같은 이름이 수학량 조사고 농금원 이론서에는 2번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상은 손해본 과실수를 량으로 바꾸는 감수량 산출을 위한 조사예요. 개시 전, 개시 후에 같은 수학량 조사 이름이지만 이때는 기준을, 개시 후에는 뒤에 차감할 것을 뭘 조사하는지 이게 A하고 B 그룹의 수학량 산정 원리입니다. 그럼 C는요. 같은 수학감소 보장 과수, 기타 과수는 이 기준을 세워두질 않아요. 요 앞에 현재 10,000개이구나. 10,000개 지금 조사돼 있구나. 요 기준을 세워놓질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리 감수량을 조사해도 뭐 빼낼 게 없잖아요. 그쵸? 기준이 없으니까.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A, B 그룹의 방식으로 수학량을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바로바로 조사해요. 사고마다. 지금은 큰 얼개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고마다 수학량을 조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는 수학량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하잖아요. 얘들도 앞에 기준 수학 개시 전에 조사한 수학전 착과량, 뒤에 사고 나면 감수량 조사를 통한 사고당 감수량 합계, 사고마다 조사해서 합계, 최종 수학량 1개 나오잖아요. 얘를 평수 미평에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사고마다 한대요. 그럼 수학량이 사고마다 나오겠네요. 아니, 사고마다 수학량을 조사한대잖아요. 그러면 1번 사고에 몇 킬로그램, 2번 사고 때 수학량 몇 킬로그램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개 나와요. 얘를 편의상 작은 수학량이라 할게요. 여러분 너무 농금원 이론서의 용어에 처음부터 빠지시면 하기도 싫어져요. 감수량도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000kg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구성률 산출했겠죠? 예를 들어 착과 피해 구성률을 했는데 30% 나왔어요. 그러면 300kg이네요. 그럼 얘 이름 뭐예요? 감수량이죠 뭐. 그럼 수학은 얼마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0.3. 700kg 하는 거죠 뭐. 하나의 조사만 하면 사고 발생하면 착과 피해든 낙과 피해든 구성률 조사했더니 천중에 30% 피해봤어. 감수량. 이게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70% 수확해. 수확량. 즉 사고마다 작은 수확량과 감수량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건 한 개인데 얘들을 조합합니다. 사고가 몇 번 났지? 횟수. 그다음에 케이스, 경우의 수 있어요. 얘에 따라 얘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합해요. 조합해서 최종 수확량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갑자기 참다래를 사과만큼 소비해요. 그러면 참다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NH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돈으로 의무조사니까 조사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 보는 거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어떤 비중?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A, B, C 어떤 원리로 수확량을 산정하는지. 얘들은 보험기간 동안에 하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서는 기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서는 손해본 것만. 그래서 최종 하나. 보험기간 내 하나. 얘네는 보험기간 내 여러 개. 그걸 조합하는구나. 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건 수확 전 착과 수조사구나. 얘를 안 해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사나무 조사는 적정하게 다 똑같습니다. 나무특약 가입한 농지에 나무특약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니까. 나무특약은 보험금 뭐만 보상해요? 고사만 보장하잖아요. 고사주스. 고사주스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 완료 전에 몇 주, 수확 완료 후에 몇 주, 혹시 그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건 없니? 끝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제 시기별 조사 종류표 끝났어요.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 능금원 이론서의 표를 보시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들어갈게요. 예찰 조사가 많은 보장 방식이 추가가 됐죠. 전체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과수 파트에는 적종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수확감소보장 과수 우리가 지금 하는 요 있고요. 과실 수확전 또는 종합이용 과실 손해보장 예찰 조사가 없어요. 저것도 조사하려면 조사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적종하고 종합 과수의 예찰 조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 수확감소 논작물, 밭작물 있거든요. 달라요. 예찰 조사의 내용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아니 한 번 심어 놓으면 막 수십 년 가는 과수하고 보험의 목적이 과실인, 그다음에 얘는 벼, 양파, 품목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가서 뭘 조사할래? 그 내용도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 요거 새로 들어온 거기도 하지만 이 과목에서 사실 조사 방법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새로 유입됐으니까 간단하게 괄호 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근데 저는 나온다면 과수보다는 논밭작물 쪽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과수는 너무 뭘 볼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고 여부 관계없이 생육 상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다 하래잖아요. 말 그대로 예찰. 인수해도 되나? 예찰 조사. 자, 아까 시기별 조사 종류 표에 있었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건 더 볼 게 없죠. 자, 그런데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을 준용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적종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없어요. 과실 손해보장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도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네. 나무 피해 조사하래요. 적종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또 뭐지 이러시면 네, 여기 위에 보장하는 재해 여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뭐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또 어느 보장 방식에는 손해평가사 소견서도 있고요. 피해 그 장소를 촬영하고 뭐 거대 재해 사실이 분명하거나 바로 추가 조사 실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종합 과수에는 얘가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나무 피해를 먼저 조사하래요. 네. 자, 나무 피해. 피해 주수. 용어의 정의. 자, 피해 주수. 고사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거잖아요. 수학 불능. 자, 두 번째. A하고 B 약 10%의 차이에서 아까 첫 번째가 과중조사 실시 여부, 두 번째. 과수사종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는요. 수학 불능주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나무는 살아있어요. 나무만 살아있으면 피해지수를 분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거죠. 두 번째 차이. 같은 종합과수 A, B 그룹이지만 수확량 산정 원리가 같지만 나무 분류가 달라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나무로 묶어서 알아놓으세요. 포복자만은 품종 수령별로. 얘는 적종처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조사래요. 정리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나무를 왜 조사할까요? 근본적인 의문. 아니, 우리는 지금 복숭아를 사고 발생하면 보장하는 건데 왜 나무 조사부터 항상 나무 조사부터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과수원에 사과가 20만 개 있대요. 이거 셀 수 있어요? 20만 개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 피해봤니? 아니 이 중에 몇 퍼센트 피해봤니 알려면 일단 20만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10,000 개가 낙과됐대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어. 20만 개 어떻게 세?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해봤더니 대표적인 나무 골라보자. 예를 들어 9주. 이 품종 수령 또는 재배 방식의 특성을 잘 간직한 아주 대표적인 나무를 예를 들어 9주를 골라봤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9주에 달린 과실수는 9주 정도는 셀 수 있잖아요. 해봤더니 1번엔 80개, 2번엔 100개, 뭐 3번엔 110개, 뭐 70개 다 다를 수 있겠죠? 착과수를 다 세서 합해봤더니 900개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주당 몇 개 있다는 얘기죠? 9주에서 합산이 900 나왔으니까 한 주당 평균 100개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쵸? 자,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총 몇 그루지, 이 과수원에? 200주? 그러면 이 과수원에 지금 총 몇 개 있지? 2만 개? 2만 개도 세기 힘들잖아요. 0 하나 지우죠, 뭐. 2만 개를 세기 힘드니까 나무 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세려고.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요 한 개 뭐죠? 이 9주? 대표적인 나무?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의 특성을 잘 간직한 표본 주수. 표본주 9개의 착과수를 9주만은 세봐갖고 합계를 내봤어요. 그럼 얘 이름은 뭐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용어가 별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합해서 900개니까 한 주당 100개가 있구나. 그럼 얘 이름은 뭐죠? 표본자 써도 안 써도 주당 착과수. 오케이?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이 과수원의 몇 주지? 200주구나. 조사 대상 주수. 오케이? 자, 그러면 2만 개네. 그러면 얘 이름은 착과수? 그러면 조금 섭섭하죠. 품종, 만약에 과수 사종이라면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또는 품종 수령별로 하라는 거예요. 100도 5년, 100도 10년이 있으면 100도 5년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100도 10년 조사해서 합산하면 이 과수원의 총 착과수. 예를 들어 부사 밀식 5년, 부사 반밀식 7년. 이렇게 조사해서 합산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자, 중요한 건 나무조사부터 하는 이유, 근본적으로 우리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초반이니까 이런 의미를 다 세기 위해서. 너무 많아서. 얘가 낙과수 합계면 표본 주당 낙과수, 과수원의 낙과수 합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자, 나무조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피해 주수는 2개가 있는데 얘를 인정하는 건 적종뿐이다. 이게 10% A하고 B, 그 차이 2번째였다. 그럼 뭐 보상하지 않는 죄로 피해 부수면 미보상 주수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얘를 미보상, 고사, 미보상, 수학불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미보상 주수라는 범주 안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랑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조사. 지금 사고가 통상적인 저가 종료 시점, 아직 최초 수확 개시 안 됐어요. 그 전에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났다면 얘는 아직 수확량 조사는 아닌 거고 그냥 의무로 기준 세워놓는 거고, 안 세워놨다면 큰일 나니까 났다면 수확량 조사 중에 하나인 수확 전 착과수 조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조사 시기 볼까요?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 단 최초 수확 시기를 넘길 수 없음. A. B는요. 저 참 이 농구먼 이론서 쓰시는 분들 그 힘든 건 알겠어요. 아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인력 투입을 좀 하시든가. 여기는 최초 수확 시기를 넘길 수 없음이 빠져 있죠. 과수 사종에는. 그럼 넘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우리는 시험은 농구먼 이론서가 기준이니까 이걸 일일이 다 구분을 해서 비교도 해놓고 해놨어요, 교재에. 그런데 최초 수확 시기를 넘기면 수확이 개시됐다는 얘기잖아요. 수확이 개시됐으면 다 과수원에 지금 몇 개가 열려있지? 이 차이가 있잖아요.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락된 거죠, 누락. 저 뒤에 농업 수입안정보장에 단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또 최초 수확 시기 넘길 수 없음이 쓰여져 있어요. 네. 크게 의미 둘 건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통상적인 적과 및 자인 낙과 종료 시점, 떫은감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에 착과수를 조사하면 이게 적종이면 적과 후 착과수가 되는 거고, 수확감소 보장이면 수확 전 착과수가 되는 거네요. 각각의 의미 다르죠? 적과 후 착과수의 의미와 수확 전 착과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네. 오케이.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이란 이런 것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사할까? 여러분, 이 조사 방법 보지 마시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조사할까요? 조사 방법 보지 마시고 착과수를 조사해야 된대. 아까 다 했잖아요.
색이 어려서 나무 조사부터 한다. 그쵸? 품종 수령별을 구체적으로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미백도 5 년이 있고요.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겁니다. 10 년이 있어요. 뭐 과수 사종이라면 여기 어떤 재배 방식도 가겠고, 네, 일단 이렇게 해 볼게요. 아까는 색이 어려워서 대표적인 나무 먼저 들어왔었죠. 표본주부터 시작했어. 자, 이번에는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몇 주지? 조사 대상 주수. 자, 조사 대상 주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지? 각각 100주라고 해 볼까요? 그럼 이 과수원의 총 실제 결과 주수는 200주. 자, 여기에서 만약에 미, 고가 있다면 과수 사종은 수확 불문까지. 그럼 차감해야죠. 아니, 나무가 죽었는데 왜 뭐하러 조사해요? 죽은 나무의 과실은 다 100% 손해인데. 미보상 주수 뭐하러 조사해요? 그냥 주당 평년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있었겠지. 조사 안 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는 의미. 근데 얘가 이제 0이라고 해보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요. 100주 그대로. 네, 각각 100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자, 조사 대상 주수 합계가 200주. 200주 어떻게 조사해? 그쵸? 자, 우리에겐 아까 표본 조사가 있습니다. 표본 주수를 알아봐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 우리 과수원에 미백 5년, 10년이 있을 줄 알고 표본 주수를 그렇게 딱딱 맞춰서 정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요, 뭐 나 그냥 편하게 한 주만 하지 뭐. 몇 주일 때,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일 때 몇 주 조사하세요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별표에 있는 품목별 표본 주수, 논밭작물이면 표본 구간수표. 근데 그 기관에서, 그걸 정해놓은 기관에서 우리 과수원이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요에 맞춰서 해놓냐고요. 그냥 농지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서 200주면요 9주 해야 돼요. 최소.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과수사종, 포복자, 만감류, 밤, 무화과, 호두 같은 표 쓴다. 기억나시죠? 네, 이건 기초부터 했습니다. 자, 얘는 농지 전체 200주 중에 9주를 뽑으래요. 근데 아까 우리 세는 거 뭘로 센다? 품종 수령,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세서 합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9주는 농지 전체 거니까 여기에 배분해야 되겠네요. 아니, 9주, 과수원 전체 200주일 때 과수원 전체 최소 9주 뽑아서 하세요. 9주를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한 주만 하고 여기는 그럼 8주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를 배분해야 돼요. 품종 수령별, 과수 사종이라면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본 주수를 배분해요.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9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의 비례 200분의 100, 9주 곱하기 200분의 100, 그러면 4.5주 나오네요. 4.5주 나무 하나를 반으로 잘라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 0.0000001 가도 올림. 5주씩. 얘가 전체 표본 주수에서, 전체 적정 표본 주수라는 말을 쓰죠. 품종 수령 또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이제 5주의 각각의 표본 주수 5주에 지금 우리 뭘 세는 거예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잖아요. 착과수를 세면 되죠. 아까 세서 합계했잖아요. 나누면 되죠. 표본 주수로. 그럼 뭐가 나와요? 5주로 나누면 되잖아요. 5주 합계 나누기 5주. 주당 착과수가 나오죠. 착과수. 주당 뭐 100개씩 있구나. 100주에 100개씩. 100주에 100개씩. 만개 합쳐서 2만 개구나. 품종 수령,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 만개, 과수원 단위 2만 개.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조사 방법을 우리가 이거를 막
여기 이게 뭘 뭔 내용이야 이게 막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자, 나무조사 차이점, 수확불능, 재배 방식 들어가는 거, 표본주수 산정하고요. 품재수, 품수별 적정 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올림이니까 최소 9주 알았는데 올림이니까 10주 됐잖아요. 표본주 위치를 잡고요. 또 5주 하랬다고. 나 편하게 입구에 가까운데 5주 하지 말고 골고루 잡고. 그리고 전체 5주의 과실수를 세고 끝. 조사 방법 끝.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 좀 지우고요. 네, 예시. 지금 예시는 일단 포도예요. 포도. 품수 A가 있고 품수 B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수를 써놓은 건 과수 4종 잊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사실 과수 4종 수가 들어가려면 품재 수가 돼야 되겠죠? 재. 잊지만 않으시면 되죠. 수학 완료 주수는 아직 있을 때가 아니죠. 최초 수학을 초과하면 안 된다. 넘길 수 없다. 네. 지금까지 한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지? 했더니 A 품수가 120, B 품수가 200 있대요. 그럼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320. 요 전에 생략된 게 실 몇 주구나. 미 몇 개고 고 몇 개구나. 그러니까 A는 120, B는 200이 나왔구나가 되겠죠. 나무 조사를 품수, 품재수별로 하란 얘기는 요거를 요거 실미고수를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각각 조사하란 얘기예요. 삽산. 자, 과수원의 총 조사 대상 주수가 320주. 그러면 자, 뒤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최소 10주 하세요. 최소 주수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얘는 과수원 전체 거죠? 전체 기준으로 전체 이만큼 해라. 그럼 얘를 배분해야죠. 배분할 때 10주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320분의 120, 320분의 200 무조건 올림. 그랬더니 합치니까 몇 주가 나왔어요? 11주가 나왔네요. 10주 하라 돼 있는데 올렸더니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쵸? 커졌어요. 자, 이제 4주, 7주를 위치를 골고루 잡고 우리 이거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기초부터 적과와 착과수부터 했어요. 이제 과실 손해보장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수학전 착과수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4주, 7주 착과수를 조사했어요. 합계가 나왔겠죠? 나누기 4, 나누기 7하면 주당 착과수가 나와요. 어떤 분들 주당 앞에 표본주가 안 쓰였기 때문에 안 된대. 우리는 표본조사만 했어요, 여러분. 네. 주당은 이퀄 표본주당. 자, 해봤더니 표본주당 A는 4주 합계 나누기 4 했더니 50개. B품수는 7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7 했더니 60개. 그러면 120주에 50개씩. 요 이름이 품종수령별 착과수라고요. 적종이면 품재수별 착과수. B는 200주에 60개씩. 비품수별 착과수. 합치니까 과수원 단위 착과수. 왜 과수원 단위로 해야 된다고요? 에이, 또 그새 까먹으시면 우리는 보험금을 품종 수령별로 지급하지 않아요. 과수원 단위로 지급하지. 과수원 단위 수확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과수원 단위 착과량, 과수원 단위 감수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지금 이 과수원은 18,000개가 현재 달려 있는데 케이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이전에 이유는 아직 모르잖아요.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만약에 사고가 안 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착과수 조사할 때까지 아무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수확전 착과수 아직 수확량 조사 되기 전에 그냥 18,000개가 조사된 상황 이후에도 안 났어요. 괜히 조사했네. 힘들게. 돈 들여서. 아니죠. 어디 쓰이죠? 다 하셨어요. 1과목 할 때. 그쵸?
무사고인 경우 그럼 이 해의 수확량, 과거 수확량 A를 어떡하지? 보통 다른 품목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 해 무사고인해 큰 값의 110%로 하지만 포복자, 만중, 자두 빼고 자두는 그렇게 가고 포복만은 이 조사한 값이 있으니까 얘를 쓰자. 얘 곱하기 평균 과중. 아니 그때는 아무 사고 안 일어났으니까 조사 과중이 없잖아요. 과중조사의 의미. 오케이? 그때 쓰이죠. 물론 그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과수사종은 상관없죠. 과수사종은 A 값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해의 수확전 착과량이에요. 적과와 착과량의 평균값처럼. 네. 유사고 무사고에 따라 나누지 않아요. 아 무사고인에는 그러면 얘는 그렇게 쓰이는구나. 그럼 유사고인에는 그 전에 사고가 났든 그 후에 사고가 났든 유사고가 됐으면 이제 수확전 착과량이 수확량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사고다. 과중조사에서 량이 됐다.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수확전 착과량. 착과수 곱하기 과중.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품종 수령별로 구해서 아까 합산했어요. 18,000개. A 품수, B 품수. 과중했어요. 그쵸? 그럼 얘도 그렇게 해서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착과량이 될까요? 얘가 이렇게 수확량의 기준이 될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미보상 주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주.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죽었든 수확불능이든 착과량이 현저히 감소했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든 보험회사가 신경 쓰지 않는 나무. 자,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주가 있든 1주가 있든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있었을 것이야.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있는 걸로 그냥 칠 거예요. 조사도 안 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지잖아요. 이게 사고 발생했을 때 진짜 이 수확량의 기준인 보험금 지급의 모드에서의 수확전 착과량이에요. 얘는 근데 항상 있다는 건 아니죠. 뭐 미보상 주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지금 우리 뭔 얘기야 막 이러시면 네. 18,000개를 품종 수령에 따라 조사를 했는데 얘가 무사고면 얘는 그냥 과수사종 말고 포, 복, 자두 빼고 만감류의 무사고인의 과거 수확량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평년 수확량 다시 들으시고 그 앞에든 뒤에든 사고가 났잖아요. 뒷사고는 아직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는 18,000개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이게 A 품수, B 품수, 착과수의 합계예요. 이제 수확량이 필요해요. 보험금 산정해야 되니까. 즉 보험금 지급 모드로 돌아갔어요. 보험금 모드. 그러면 착과수, 과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이것도 수확량으로 칠게요. 이게 왜 수확량으로 치냐고요? 아니, 얘가 착과량이잖아요. 수확전 착과량. 얘를 품종 수령별 A별로 B별로 구해서 합산했잖아요.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이 수확량인데 얘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뭘 빼든 얘는 수확량이 남잖아요. 얘는 계약자가 수확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착과수라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달린 과실수. 이제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 수확량의 기준이 됐어요. 그때는 같은 착과량이지만 얘가 달라붙는다고요. 나중에 착과 피해 감소량 산정할 때는 그땐 말 그대로 몇 개 중에 몇 개니?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계약자의 수확량 여기 남겨 있을 거야. 뒤에서 뭘 빼도 얘는 수확량에 남겨 있는 거야. 착과량. 오케이. 두 번째 착과량 나왔어요. 네. 이제 보험금 지급 모드일 땐 이렇게 가야지 얘가 진짜 착과량이다.
자, 그러면 우리 수확전 착과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릴 거는 크게 뭐 그렇게 막 문제로 나온다거나 이럴 확률은 적지만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A하고 케이스를 B로 나눠 볼게요. 케이스 A는 수확전 착과수 조사 전에도 사고가 없었어요. 수확전 착과수 조사 후에도 무사고, 보험기간 내내 무사고. 자, 아까 18,000개 A 거, B 거 합쳐서 18,000개가 조사됐는데 앞뒤에 다 무사고래요. 저 조사 앞뒤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평년 수확량 A 값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이해의. 네. 케이스 A의 1번, 케이스 A의 2번. 전에는 무사고 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건 조금 전에 한 거예요. 18,000개 과중 붙이고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라 해요. 붙여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수확전 착과량이 됐구나. 오케이. 자, 요거는 요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여기 18,000개 조사됐으면 앞엔 무사고 뒤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네. 자, 케이스 B. 전에 사고 났어요. 18,000개 조사 전에 사고 났고 후에는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사고 안 났으면 2만 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2만 개였는데 조사 전에 사고가 나서 한 2,000개 줄었어요. 이 의미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 시점 전에 사고가 났어요. 후에는 사고 없고. 자, 두 번째. 전에도 사고 났고 후에도 사고 났어요. 아니, 모든 케이스가 이거잖아요. 착과수 조사 시점 전후 사고 발생 케이스가. 지금 수확전 착과수 조사를 좀 크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양쪽에 다 사고 난 거. 아니, 후에 발생한 거는요. 후에 사고가 발생한 거는 여러분 감수량으로 차감하면 돼요. 감수량. 개시 전에는 기준 세우고 개시 후에 손해본 거 뺀다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후에 사고가 난 거는 감수량. 감수가 실수해서 그냥 과중만 붙이면 돼요. 빼버리면 돼요. 앞에 착과량 기준 내에서 마이너스 감수량 사고당 여기서 합계. 얘는 반영돼요. 수확량이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쵸?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전에 사고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되지? 후에 사고 난 건 기준에서 이만큼 빼니까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평, 수, 미, 평을 보상하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피해율이 커지겠네. 보상되네. 자, 앞에 사고 난 거는요.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감수량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수확 개시 후라고 돼 있잖아요. 수확 개시 후에 감수량 산출. 앞에는 감수량 얘기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과실의 손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과실의 손해. 첫 번째, 달린 채로 피해본 거. 착과 피해. 피해를 손해로 만들죠, 우리가. 두 번째, 재해가 와서 떨어졌어요. 낙과 피해. 세 번째, 뭐 멧돼지가 들이받아서 나무가 완전히 도복됐어요. 나무 피해. 얘네들이 과실의 손해인 거예요. 나무 피해가 됐으면 거기에 있는 과실 다 손해로 인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적종 같은 경우는 낙엽도 있고 뭐 나무 피해도 여러 개 나누지만 적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나무 감수량. 아니, 전에 사고 난 거는 감수량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유는 첫 번째 볼까요? 착과 피해래요. 아니, 두 번째부터 볼까요? 두 번째, 낙과 피해래요. 자, 이만큼 나무에 과실이 100개가 달려 있어요.
낙과가 발생했어요. 한 30개 떨어졌어요. 그럼 나무에 몇 개 남아있어요? 70개 남아있죠. 그쵸? 자, 착과수, 이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 이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착과수가 100개에서 70개로 다운됐네요. 얘가 다운됐네요. 수확량의 기준이 다운됐네요. 수확량 자체가 다운됐네요. 수확량이 다운되면 피해율이 다운됐네요. 보상되죠. 낙과 피해는, 이 앞에 발생한 낙과 피해는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수확 전 착과수에 반영됐다.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2만 개였겠죠. 사고 발생해서 18,000개로 떨어진 거. 자, 세 번째에 해결됐어요. 나무 피해 필요가 없죠. 감수량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요 앞에 발생한 나무 피해는. 왜요?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 피해, 수확불능 주수, 고사 주수 뭐죠? 실, 미, 고, 수. 빼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들잖아요. 착과수 줄어들고 수확량의 기준이 줄어들었으니 수확량 줄어들고 피해율 커지고. 이 시기에 발생한 과실의 피해 중에 두 가지는 신경 쓸 게 없구나. 다 18,000개라고 하는 수확 전 착과수에 반영이 돼 있구나. 그래서 감수량 구하라는 얘기가 없구나. 감수량이 수확 개시 후에 구하라고 돼 있구나. 자, 근데 수확 개시 전, 즉 착과수 조사 전에 발생한 착과 피해는 감수량을 구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해요. 언제 구하냐고요? 나무에 복숭아가 매달려 있어요. 세균 구멍병이든 뭐든 피해를 입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재배 중이에요? 경작 중이에요? 그냥 냅두실 거예요? 아이, 너 뭐 그냥 하나 버리지 뭐. 하나 냅두면 나무 전체 다 버리겠죠. 병충해. 다 제거해요. 제거하면 요게 병충해 걸려서 제거했어요. 그만큼 낙과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나무의 과실수가 줄어드니 얘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럼 감수량 산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요 시기 이제 막 수확 시작하려고 그래요. 요 시기에 병충해가 발생했어요. 다른 과실에 영향을 이제 막 수확하면 돼요, 이제. 다른 과실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아요, 병충해 발생한 과실이. 몇 개 있는데 나무마다 몇 개씩 있는데 다른 거 빨리 따버리면 되죠, 뭐. 그럼 어떡하죠? 그때는 수확 개시 후처럼 착과 피해 조사를 해서 착과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한참 전에 발생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확이 임박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몇 퍼센트 피해 발생했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병충해 예를 들었지만 병충해 말고 만약에 다른 뭐 우박이 맞아갖고 뭐 병들어서 뭐 탄저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과 아니라 다른 과실이라도. 그러면 그때는 몇 퍼센트 피해 봤지? 우박으로 착과 피해 발생하면 착과 감수량이잖아요. 그쵸? 그걸 조사합니다. 시기가 한참 전이라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과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거해버려서 낙과 피해와 같은 효과지만 직전이라면 그것만 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즉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확 전에 수확 전 착과량으로 기준 세우고 개시 후에는 감수량 조사만 하지만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도 낙과 나무 감수량은 불필요하지만 이미 여기 반영돼 있지만 착과 감수량은 문제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 제시되고
감수량 구하라고 된다면 개시 전이라도 감수량 구해서 여기에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 문제가 잘 나오진 않죠. 네.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번 강의 한 거는 큰 얼개의 받고의 차이점, 수학전 착과수 조사의 의미를 좀 많이 봤고, A, B 그 차이 10%에 해당하는 것 중에 2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전 착과수 조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뒤에 발생한 건 감수량으로 빼는데 앞에 발생하는 건 어떠지? 이런 이미 다 반영돼 있다. 네. 자,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은 과중조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